넓이. 그러니까 넓이 원투가 다른 거는 그거거든, 얘들아. 음. 자, 원에서는 이제 저기 X축과의 이제 넓이를 주로 다뤘다면, 투에서는 이제 다른 그 성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분을 의미하는 게 이제 부호를 가진 넓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 자체를 한 것 같긴 한데, 그 막 넓이비 3대 1 막 그런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쿨타임 차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F하고 G를 이루는데,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F 빼기 G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F 빼기 G에 대해서, 이때는 F 빼기 G가 양수니까 이 넓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거고, 얘는 이제 음수니까 그 넓이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오는데, 두 개 넓이가 같으면은 이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 0이 된다라는 그 논리, 이게 되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요거 정리해 줄게요. 역함수. 어, 어. 자, 요게 그러니까 어려운데, 자, 역함수와 관련해서 미분에서도 그렇고 그냥 역함수의 모든 걸 다 정리를 해볼게. 역함수가 미분 버전이 있고 적분 버전이 있고 원함수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역함수가 뭐냐고 진짜 구해야 되는 상황만 아니면 역함수 안 구해도 역함수의 적분 구할 수 있고 역함수의 미분 구할 수 있고 역함수의 함수값 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받아들여야 될 주제야. 자, 먼저 F 인버스 X가 이제 어떤 G라고 했을 때, GX라고 했을 때, 음, 내가 G3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G3을 K로 두시면 FK는 3이라는 걸 이용해서 K값 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역함수 굳이 안 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Y하고 X 바꾼 다음에 정리하면 역함수 아닌가요? 쉽지 않은가요? X의 3승 플러스 X는 얘네 1대1 대응이라서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그, 맞나요? X를 묶어주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거든요. 잠깐, 얘는 X로 묶어주면 0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여기 얘가 항수 양수죠. 그래서, 뭐 0에서 되고 여기 저기 이런 식으로 허분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어, 여기 0 하나 지나고요. 하여튼간, 예, 1대1 대응에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얘는 Y하고 X를 바꾸는 걸로 역함수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 방식으로 가면 되니까. 미분 버전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저기 식 알았는데 뭐였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자, 그 식을 안 외워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자, F 인버스 X가 GX였죠. 그쵸? X가 요거일 때 Y가 요거였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Y를 넣으면은 여기 X가 나오겠죠. 요 식 이해되시죠? 혹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우리 합성해서 원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한 결과가 뭐가 나오죠? 항등함수가 나오거든요. 항등함수. 이건 왜 항등함수가 나오죠? 잘 봐봐. 이 소세지 그림 봐봐. 이게 이렇게 원함수가 이렇게 대응이 돼요. 역함수는 이렇게 대응이 되죠. 원함수를 한 다음에 역함수를 또 하게 되면 부메랑이잖아. 자기 자신이 나오고. 항등함수가 뭐죠? 항등함수는 x를 대입했더니 그 값이 곧 결과값이야. 3을 대입하면 3이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 이게 바로 항등함수예요. 뭘 대입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역함수가 왜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지 부메랑 효과 때문에 공감되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이걸 봐봐.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다. 상등함수 모양새죠? 자, 난 지금 미분해서 역함수 그걸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요거를 양변에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겉미분하고, 그 다음에 속미분하면 얘가 1이 나오죠. 이걸 G'X에 대하여 정리하면은 그 역함수의 미분 그냥 바로씩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자, F'은 원함수죠. 원함수의 미분값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뭘 넣어라? GX를 넣어라.
그래서 혹시나 이 공식이 이게 뭐였지? GA였나 막 헷갈리시면 어, 요걸 미분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그 넓이의 역함수인데, 특정함수 버전에서. 자, 이거에 대한 진짜 모든 걸 다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 텍스트에 나와 있는 거 먼저 해볼까요? 역함수라는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의미를 하죠. y는 x 대칭은 우리 대칭이동 수학 상의 뒷부분에서 배웠던 것처럼 x, y 자리 빗바꾸는 거, 즉 저기 역함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y는 x하고 원함수 f가 이루는 이 넓이는 당연히 그 대칭에 의해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이루는 넓이랑 같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내가 굳이 방금 배운 것처럼 굳이 힘들게 f 빼기 g를 해서 하게 되면 역함수를 또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y는 x라는 예쁘게 생긴 간단한 녀석을 대신해서 x를 대체해 준 다음에 두 배를 때리시는 방법이 있겠죠. x에서 fx를 빼야겠죠. 이렇게. 어. 근데 이게 다 되느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얘는 f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되는 건데, 자, 증가함수가 뭐죠?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증가하는 게 증가함수죠. 여기 앞에를 봐줘. 증가함수는 x, y가 바뀌었고 역함수를 하게 되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거, y가 증가할 때 x가 증가. 역함수의 상황에서도 역시 증가함수가 나오죠.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역시 증가함수죠. 자, 감소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역함수도 감소함수인데, 자, 기억하세요. 감소함수는요, 그 교점의 개수가 항상 홀수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감소함수, 자, 이거 좀 자, y는 x, 어떤 감소함수가 있어요. 뭐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 지수함수 맹키로.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역함수가 그려지죠. 로그함수로. 자, 어. y는 x 위에서 교점이 이제 반드시 생기는 거는 얘와 비슷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y는 x를 대칭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점이 증가함수에서는 항상 y는 x로, 그러니까 적분할 때도 y는 x가 대타로 나섰던 것처럼 교점을 구할 때도 y는 x를 대타로 많이 구하곤 했었죠. 근데 얘는 y는 x에서 교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y는 x 밖에서 교점이 나오는 그 경우가 있고 그건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감소함수일 때 아셔야 될 사실 첫 번째, 교점의 개수가 항상 홀수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홀수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y는 x 위에서 하나가 그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y는 x 밖에서 쌍으로 반드시 존재를 하게 돼요. 쌍으로. 쌍은 짝수계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홀수계, 여기 밖에서 짝수계. 근데 그 케이스에 대한 자세한 그림은 좀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사실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여 주세요.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감소함수가 될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성질을 못 쓴다는 사실만 일단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경우가 이제 이 경우인데, F하고 G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G에 대해서 어, 어, 지금 내가 원함수를 F라고 놨을 때 그 G가 이루는 요 넓이에 대한 물음을 원함수의 넓이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까도 미분계수 G 거 구하라고 했더니 F를 이용해서 구했었죠. 똑같은 거야. 자, 요런 경우. 자,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봐보고 내가 이거 관련된 내가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 봐볼게.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 요거죠. 근데 그거는 F 역시 G의 역함수니까 대칭을 해서 생각해보면 이 녀석의 X 범위에 따른 Y를 더한 것은 이 녀석의 Y 범위에 따른 X 값을 더한 거랑 똑같죠. 대칭 이동이니까. 자,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적분을 할 때는 이거를 더하는 적분이 아니라 Y를 더하는 적분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를 이제 F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건데, 일단 이 박스의 넓이를 구해줍니다. 그 박스의 넓이에서
이 f를 적분한 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거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것과 요것에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해볼게. 자,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거는 이제 심화 미적분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또 배경 그림을 봐볼게요. 내가 어떤 fx를 한번 그려볼게. 어떤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게 f야. 자, 내가 이렇게 두 점을 잡아볼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래서 내가 요 넓이를 적분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내가 1번이라고 해줄게. 1번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하는 간단한 계산일 거예요. 근데 내가 얘네 저 두 점을 갖고 요 넓이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요 넓이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이제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 a에서의 f 함수 값이니까 여기는 fa가 되겠고, 여기는 fb가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자, fa부터 fb까지 적분을 할 건데, 여기선 x를 다 더해 줄 거야. 여기선 y를 다 더해 주는데 y는 fx니까 fx를 쓴 거예요. 자, y는 fx였어요. 근데 내가 x를 다 더해 줄 거니까 x는 f 인버스 y죠. 그래서 f 인버스 y dy. 선생님, dy는 뭐고 f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적분의 그 식의 의미가 미소 x랑 fx를 곱해서 아주 뾰족한 빼빼로 넓이 구하는 거라고 했었죠. 자, 이것도 봐봐봐. 아주 미소 y의 변화랑 x 값을 곱한 게 요 빼빼로 이렇게 다 더해 나가는 거거든. 자, 그렇게 다 더했죠. 그럼 이 f라는 그래프 하나로 내가 넓이 뽑을 걸 다 뽑았네? 뽕을 뽑았네? 얘를 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전체를 내가 뽕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뽕은 저것도 두 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뽕은 쉽게 말해서, 자, 얘가 뭔가요? 얘가 역함수에서의 넓이죠. 어, 이거 인버스에서의 넓이잖아. 자, 정적분에서는 이 변수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정적분에서, 부정적분에서는 저게 중요한데 다르지 않으니까 내가 사라져갖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건 분명히 이제 그 역함수의 어떤 넓이가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봐볼게. 역함수는 관계를 지칭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쟤가 역함수고 제 입장에서는 내가 역함수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어떤 인버스의 A, B일 때, 그러니까 얘를 역함수로 보는 거야. 역함수 그냥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G라고 해줄게. 그러면 얘는 그 역함수의 함수값이니까 GA고 GB고 얘가 원함수 F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역함수의 A부터 B까지 적분을 알고 싶은데 나는 역함수를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해주면 된다? 뽕에서 GA, GB, fx, dx를 해주면 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그렇다면 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뽕의 넓이는 요 기역자의 넓이인데 이 겉에 거 직사각형, 안에 거 직사각형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뽕의 넓이가 이렇게 됩니다. b 곱하기 fb. 여기서는 이제 그 g로 중심으로 바꿨으니까 괜히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b 곱하기 f, bg 빼기 a 곱하기 GA.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G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GA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그 뽕에서 원함수의 넓이를 빼주면 역함수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함수 그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이 보는 모양새가 뭔가요? GA, GB죠. 우리 미분에서도 G'A 구할 때 여기서 GA 필요했었죠. 적분에서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gx의 a부터 b까지 함수값을 알고 싶다. ga, gb가 일단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쓰임새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방금 설명한 이 개념에서 얘를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넓이가 지금 A랑 B랑 똑같고 여기서는 요게 뽕이 되는 거야. 그 뽕의 넓이에서 이 fx의 넓이를 빼니까 b가 나온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뽕의 모양이 선생님 좀 다른데요? 얘가 얘보다 단순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은 요 a가 0으로 가면 저렇게 나오거든요. 자, 내가 이 그림을 a가 0인 버전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 a가 0인 버전이 된다라는 건 함수가 뭐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가 내가 0부터 요 함수 값을 재볼게요.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러면은 뽕의 넓이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음, 이 그림이 이 그림 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더 포괄적인 거야. 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할 단어가 뽕이라는 단어와 GHB 막 여러 개 나왔던 거를 기억해 주세요. 적용하면서 계속 볼 테니까. 저거 이해하시면 심화 미적분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저게 이제 역함수의 저거에 대한 전부거든요. 자, 볼게요. 자, 필수 예제 5번 봐볼게. 위의 점에서 접선 그은 거죠.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x 3승. 자, 0,2. 자, 요렇게 생긴 이 녀석과 1,3. 뭐 여기서 접선을 그어서 자, 요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 넓이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사용할 단어는 바로 이제 뺄셈 함수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3x 제곱이니까 기울기는 3이고요. 1,3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3x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넓이는 이렇게 됩니다.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면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되겠죠? 어, 자,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 교점을 일단 구해볼까? 얘는 1이었고 얘랑 다른 교점은 x제곱 저기 마이너스 x 3승 넘겨주면 3x 플러스 2니까 여기 지금 1 하나가 교점이니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인가요? 요거 2하고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중근 나고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하나 더 나오죠. 자, 봐볼게요. 우리 f 빼기 얘를 f라고 g라고 하면은 f 빼기 g를 내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겠죠. 이 차이에다가 계속 빼빼로 넓이 더하니까 내가 f 빼기 g를 어떤 함수 h라고 한번 봐볼게. 빼갖고 나온 함수라고 해서 뺄셈 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저 식에서 요걸 빼면 여기 마침 나와 있네요. hx는요. x 3승 빼기 3x 플러스 2입니다. 여기 시키는 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자, 이걸 구하는 거죠. 이 식이 대입하면 요거죠? 근데 내가 이 모양새를 다시 한번 고쳐보니까 이거 이 함수에 대한 여기부터 요거 그러니까 요 식이 가지는 의미가 중의적인 의미를 띠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요 식과 요 식을 뺀 걸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 걸로 이 그림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다시 그리시면 저기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1에서 중근을 갖고 이 그래프에서 요 넓이를 구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식이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넓이도 같아. 네, 넓이 자체도 같고요. 그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 식이 여러분들은 보기 편하신가요? 이 그림이 보기 편하신가요? 얘가 보기 편하신가요? 아래가 편하죠. 그래서 저 뺄셈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서 이렇게 헷갈리는 그림을 넓이로 삼지 마시고 요걸로 삼으시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라지면은 얘를 얘로 봐서 이건 우리가 다뤘던 공식에 해당되는 넓이죠. 자, 뺀 거의 최고차항 계수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12분의 1에다가 요거 뺀 거의 몇 승? 4승이죠? 아, 세제곱. 어, 아, 3 4승이죠? 여기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81, 3 하나 나눠주면 4분의 27 이렇게. 2승일 때는 그거는 세제곱이고요. 예, 예. 그거 필기 안 했니? 어, 어, 어. 아, 2승일 때는 그거를 지금 다시 쓰진 않을 건데, 그 2승만 좀 많이 나오니까. 2승일 때는 최고차인 계수 절대값 K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죠. 응. 음. 어, 좀 신기한 걸 봤어요. 뭘 배웠는데? 그 이차함수가 있으면은 어, 반쪽으로 나뉘잖아요. 어, 근데 거기서 어, 반쪽을 구하는 방법이 어, 무슨 사각형을 생각해가지고 어. 3분의 1 해가지고 구하는 걸 가르쳐주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는 최고창 더하기 어. 1승 해주면은 되는 공식. 이거 1대 루트 3 요거 말한 거니? 그 이차함수 있으면은 어. 그좀 이차함수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그 이렇게? 원점이 곡점이 돼. 아, 이렇게? 네, 그리고 막 어. 선이 하나 있는 y축과 평행한 선이 하나 있는데 X축이 아니라? 그냥 제가 나와서 나도 그러다.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어, 어. 이거 너무 너무 안쪽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맞는지 몰라가지고 요걸 했는데 응, 그 선생님이 응, 요걸 이렇게 사각형을 봐가지고 어, 여기가 3분의 2고 어,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 근데 이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된다는 걸 보여주긴 했는데 이거 X제곱이면은 여기 0부터 1까지면은 여기 부정적분이 3분의 1에 3승이니까 네. 여기 넓이가 3분의 1이네요. 음. 3분의 2네요. 여기 넓이가 1이네. 그 특정 그 그래프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 근데 제가 이걸 증명을 넘어가. 증명을 안 해주셨고 그냥 요거 외우라고만 하셔가지고 그럼 요거에 대한 좀 일반적인 거? 네. 자, 내가 y는 ax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달라지지만 않으면은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이러한 기하학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점을 꼭지점으로 보고서 얘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점을 K라고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0부터 K까지의 AX 제곱에 대한 적분값이 되겠죠? 3분의 1 A의 X의 3승이니까 K 3승 이렇게 되겠죠. 0을 대입해서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AK 3승의 의미가 뭔가요? 자, 이거의 높이가 그 AK의 제곱이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가 AK 3승이죠? 그러니까 임의의 이차 함수에 대해서 그 이차 함수 아랫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의 넓이의 비가 2대 1을 이루겠네? 어, 음, 나 이거 몰랐어. 그래서 적분, 저도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음. 누가 말해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맞는 거야? 이게 증명이 안 그러니까 되는 학원에서 저런 거 많이 해주지. 좀 약간 독특한 관점으로 분석하는 거 많이 해주지. 정말 신기하게 풀면 신기한 어, 뭔가 이상한 그쵸. 근데 신기한 풀이 방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적분으로 간단히 이게 증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2를 3번 더하니까 그냥 2 곱하기 3을 6이다라고 외우는 그런 어떤 절차인데, 그러니까 그 유의미한 절차인데, 글쎄 여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넓이비를 2대 1인 거, 뭐 알아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신기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이차함수에서.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몇인 거하고 상관이 없었죠. 그 다음에 신기한데요, 되게 좋은 것 같네. 2대 1. 나도 그거에 대해서 막 미처 이렇게 관념화 해놓지는 못했었어. 그럼 그 위에 게 2고 아래 게 1이라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 이 사각형의 넓이가 6이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 이렇게. 2대 2. 응. 이런 세레니 더기 하나 배우고 그러게 나도 도둑이 하나 배우네. 그래, 그런 거
공유해주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수업 준비할 때 좀 저런 거 뭐 없나. 그런 것들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돌아다니잖아. 그거랑 내가 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종합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저 데이터랑 정석방법. 아, 그 막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네, 그냥 그러면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정석방법만 근데 저런 거 알려줬으면은 뭐 써야지. 써야 어. 되는데 근데 저게 솔직히 말해서 쓸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설정했으면은 뭐 근데 기억하기 또 어렵지 않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 봐보죠.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근데 2대1 막 비율도 이쁘고 하니까 되게 유의미한 것 같아요.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네. 여기서 쓰일 것 같은데? 아,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 저걸로 하고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바꿨어. 그러니까 파먹었어. 정말 재밌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쓰이겠네요. y는 1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좀 아쉬운데? 뭔가 쓰기에 너무 애매하네. 그러니까 요게 2대 1이라는 거잖아. 그죠? 요게 3분의 2고 요게 3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차함수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차함수에서 임의의 두 점을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더 넓은 녀석이 2, 짧은 녀석이 1 이렇게 추격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2대 1인 거 바로 나오죠. 근데 저 뒤에 있는 거. 네, 뒤에 있는 것도 구해야 되죠. 그럼 걔도 이렇게 쪼개면은 이게 또 2대 1이겠죠? 답 맞는지 확인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서 못 쓰겠다고 했잖아. 네. 그거를 문제 계속 적용해봐서 계속 맞으면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스스로를 못 믿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믿어라 이게 아니라 아니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2대 1이겠죠? 이미 두 점을 대각선으로 하는. 개꿀인데? 나 오늘 수업하러 왔다가 배우고 가는데. 자 저기 뭐야? 이거 몇인가요? 1일 때. 1일 때 2니까 여기 루트 2죠? 그 루트 2 대입하면 요거 1이죠? 이렇게. 여기가 1이었죠? 여기 넓이가 루트 2 빼기 1이죠? 그러면은 지금 둘러싸인 녀석의 넓이니까 요거하고 요거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그 저기 루트 2 마이너스 1에 대한 3분의 2. 개꿀이네. 그러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2 루트 2. 그거 두 배 해야 되죠. 잠깐만.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잠깐 두 배 하면은 근데 이거 잠깐만요. 여기서는 안 쓰이는 거. 이게 꼭 극값이 포함이 됐을 때만 그 비율인가? 2대 1이니까 이게 일반성이 막힌다고? 잠깐만, 그게 아까 이게 하나가 0일 때 했으니까, ax 제곱에서 여기가 0이 아닌 그 k1, k2일 때. 우리 한번 증명을 해보죠.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k1, k2. 이거 한번 비교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몇인가요? k2 빼기 k1 곱하기 k2를 대입한 거에서 k1을 대입한 걸 뺀 거. a에 k2,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사각형의 넓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의 넓이는 뭔가요? 그러면 인테그랄 k1부터 k2까지 ax의 제곱 dx죠. 그래서 요걸 빼줘야 되죠. 그럼 요거 3분의 1에 a의 k2의 3승 빼기 k1인데 점점 하기 싫어지는 모양이 나오죠. k1의 제곱으로 여기서 뭘 빼주라고? 그 k2 빼기 k1 곱하기 k1의 넓이 k1일 때
AK1의 제곱. 이 두 개 같은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 약분해주고요. 0 아니니까. 약분은 여기까지 날라가죠. 그 다음에 A 지워주고요. 관련 영상이 약간 아니 지금 아니 그 내가 돌아가서 혼자 볼게요. 아 여기서 이걸 빼는 거지. 잠깐만요. 놔두는 게 아니라 같은 게 아니라 빼는 거죠. 어. 항상 통하진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왜 그래? 제가 그 베스트 3분의 2가 나오는데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게요. 이게 극값이 포함됐을 때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자, K2 빼기 K1을 묶고 A를 묶어줄게요. 그러면은 3분의 1에 K1의 제곱, K1, K2, K2의 제곱 이렇게. 거기서 K1의 제곱을 빼는 거지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이 녀석의 3분의 1이 나오는지. 자, 얘는 사각형인데 그 녀석의 여기 좁은 쪽이니까 3분의 1이 얘랑 같은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3분의 1 A랑 A 3분의 1 나눠주면 3을 곱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3. 그러면 요거 지워주죠. K2의 제곱 저 합작공식 나온지 보면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적분합시다. 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검증을 해볼게. 관련된 거. 뭐 그 값에 대해서만 이대로 성립한다고 해서도 뭐 충분히 효용성이 있겠죠. 시간 많이 버렸네. Holy shit. 자, 이거 이제 이건 그냥 단순 적분해주면 되죠. 이거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3차함수의 대칭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 이거 모의고사에 좀 많이 나와갖고 3차함수는 무조건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는 함수죠. 음. 역시 3차함수 역시 평행 이동을 해서 얘를 이렇게 원점에 두게 되면 어, 같은 기하학적 성질이 변하지가 않는데 얘가 점대칭인 거를 입증하는 방법. 일단 3 곱하기 변곡점이 그 입증이 쉽거든요. fx를 그 ax 플러스 bx 플러스 그 d 놨을 때 f2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이 그 마이너스 3분의 1 뭐 저기 a분의 b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변곡점이 그러니까 세 근의 합이 항상 3 곱하기 변곡점은 저거 해갖고 증명하면 돼요. 세 근의 합, 직선하고 만나는 그 어떤 상수함수건 기울기가 있건 항상 그 만나는 점의 x좌표는 3 곱하기 변곡점의 합이다. 근데 내가 변곡점을 원점에 뒀으니까 세근의 합이 0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0으로 났죠? 얘가 k면 얘가 마이너스 k죠. 0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a면 얘는 마이너스 a가 되죠. 왜일까? 얘는 얘도 점대칭인데 그러니까 점대칭인 게 이제 입증이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인수 정리를 식 세워갖고 하면은 이게 a하고 마이너스 a 같은 거 나오고요. 그러니까 극대하고 극소가 이제 점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어떤 3차 함수 같이 생긴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세근이 있는데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거 더한 게 가운데 거의 2배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게 0이죠. 왜냐면 요 그림에 해당이 되니까. 음. 이렇게 대칭성 많이 이용하거든요, 적분에서. 음.
그 다음에 저기 7번 보시면은 x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지도 않고 답이 2라는 게 나와야 돼요. 012. 어. 이건 문제를 보고서 대칭성 이용해서 이제 2라는 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그냥 그 텍스트대로 하면은 약간 이런 거거든? 종현아 봐봐. 1하고 K인데, 그러니까 K가 2도 있고, 1, 여기 사이에 2분의 1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0이랑 1에서 어, 2에서 이 어, x랑 만난다는 거 아니야? 1하고 2.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지금 방향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근데 k가 어, 1보다 더 큰데 저게 2가 나올 수 있어요. K가 1보다 더 크니까 2만 되겠죠? 근데 왜냐면은 어, 아까 말씀하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말할 거 그럼 정리하고 넘어갈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텍스트가 바라는 거는 1보다 큰 요거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넓이 같은 건 부호가 다른 게 확인이 되니까 0부터 K 적분해 보세요. 그걸 0으로 놔보세요. 그 다음에 K값 구하세요가 이제 텍스트에 나온 방법이야. 네. 근데 우리는 3차 함수의 대칭의 그 성질을 적용을 시켜서 그 3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 변곡점이 이렇게 X축이 예쁘게 있을 때 그러한 대칭성에 의해서 얘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K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 그림과 이 그림 면적이 다 이제 대칭을 이루게 돼서 0이 되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을 이야기할 때 0, 1, 2가 되어야 0하고 2의 중점이 1이 되니까 대칭이 된다. 그러니까 K가 1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응용.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될 수 있는 K 값은 몇과 몇이 있죠? 0하고 1은 깔려있네요. 2가 돼서 1을 중점으로 삼을 수가 있고, K가 2분의 1이 돼서 G가 중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돼서 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세 개 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대칭성이 많이 이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2차, 3차, 4차가 나오는 이 공통수학 미적분 문제는 거의 약간 좀 사탐에 가까워요. 왜냐면 저거 2, 3차, 4차의 대칭성부터 비율관계부터 막 넓이의 비율관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해 가야 되거든. 아, 넓이 2등분 볼게. 어, x 마이너스 저것과 저기 2등분이 되도록. 자, 내가 얘기했죠. 어떤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사이에 이루는 그거는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면 몇 차 함수가 나오니? 2차 함수가 나오죠. 1차 함수가 2차 함수 2차 항을 없애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은 요런 그래프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저 넓이하고 똑같은 요러한 그 x축과 이루는 그 그래프를 내가 그 패러프레이징 해줄 수 있어요. 어, 어. 2등분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요걸로 넓이를 구하는 거는 우리 공식 쓸 수가 있죠. 예. 그거 넓이 구하신 다음에 절반 구하신 다음에 어 ax가 2 여기서 또 거꾸로 얘기했어. 둘러싸인 도형 바로 구할 수 있죠. 저 0하고 4죠. 최고차항 1이고 6분의 1에 4의 3승이니까 그 녀석의 넓이가 이 녀석의 넓이의 절반이 몇이 되죠? 12분의 4의 3승이니까 4 하나 약분해서 3분의 16이죠? 그러니까 넓이가 절반이 된 게 3분의 16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이 된 게 얘가 3분의 16이어야 되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쟤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서 ax를 뺀 거를 이제 미분을 해주시면 되고, 자, 구간의 그 교점이 되겠죠. 교점이 뭐야? 교점이란 건 얘 위에 점이기도 하고 얘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여기서의 두 근이 되겠죠. 이게 뭔 말이냐? 자, 서로 다른 두 식이었어. 두 식의 공통된 점인 교점이 있어요. 교점은 여기서도 근이고 여기서도 근이야. 그러면은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그 뺄셈 함수에 대해서도 근이 되겠죠? 음. 뺄셈 함수 해보죠. 자, 이 그 뺄셈 함수인데 빼갖고 나온 함수. 자, 그 근이 이거 인수분해가 쉽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묶어줄게요. x제곱 a 마이너스 4의 x인데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저거죠. 요거 4-a랑 0이죠. 근데 a가 실수고, 그러니까 얘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넓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0하고 4-a로 둘러싸인 그거. 그러니까 두 근이 이제 그 교점이었던 애가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조금만 보완 설명을 하면은, 어떤 그 교점의 좌표가 x1이라고 해봐. 그럼 f 빼기 g, 그러니까 f가 x1을 대입하면 0이고 g가 x1을 대입해서 0이야. 그럼 f 빼기 g도 각각의 0, 0 되니까 x1을 여전히 근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공식 쓰면 되죠. 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4-a의 3승. 이렇게. 그게 얼마다? 2등분이 된 게 3분의 16이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a 값 나오겠죠. 그러면은, 자, 요거 6 곱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 2고요. 그럼 32가 나오죠. 그러면은 a-4의 3승이 마이너스 32다. 이게 원래 a가 이렇게 좀 더럽게 나오니? 그러면은 요거, 자, 홀수 차승에 대해서는 자기 부호와 실수 범위에서 제곱근 하나 나오죠. a-4의 3제곱근 32. 32는 2의 5승이니까 2의 3승이 하나 튀어나가고, 어, 어, 그다음에 4 이렇게. 네. 그럼 답은 마이너스. 그래서 넘어가면 플러스 4 하면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이 바로 수트의 저를 수트의 힘으로 자, 어렵게 만들기. 둘러싸인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과 그때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하나는 이제 저기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는 이차함수죠. 이렇게. 그다음에 ax는 0,0을 지나는, 자, 지금 얘는 기울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0,0을 0점으로 지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어야 된대. 자, 그러면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얘를 가리키죠. 근데 아까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 넓이가 x축과 이루는 이런 넓이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죠? 왜냐면 식을 보니까 그러하더라. 어. 자, 그러면 AX하고 저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교점을 구하시면 이 교점이 이렇게 가게 되고, 최고창은 1이죠. AX를 뺀다고 최고창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교점만 구하면은 끝나게 되겠네. 교점에 구해서 그 공식에서 그 최소값, A에 관한 최소값 구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교점을 구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ax랑 똑같을 때 넘겨주면 마이너스로 묶여서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 1 아니에요? 플러스 1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해 공식이 가능하죠. 자, x는, 자, 우리 이거 뭐야? 두 근의 차이죠. 그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알파랑 베타는 뭐였죠? 기억 안 나시나요? 플러스는 지금 a분의 루트 d 이거였잖아. 아, 이거 맞나? 나도 왜 가물가물한데? 자, 알파 플러스 증명을 해보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 양면에다가 이제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절대값 되고요. 자, 요게 뭐죠?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니까 a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a분의 c죠. 마이너스 4. 그래서 통분하면 마이너스 4ac죠. 이렇게. 그럼 절대값 a분의 한 배씩 모양이 나오네요. 이렇게 a분의 루트 d. 그래서 루트 d 다, 뒤에 이거 다라고 있죠. 루트 다
루트 다 이렇게. 자, 그럼 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건 짝의 공식이 없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냥 d 모양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8 루트 그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 자, 이거의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죠. a에 관한 2차식이죠. 완전 제곱식까지 돼 있네. 최소값 얼마? 8 루트 8. 그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자, 되시나요? 어. 준비로운 수학인데 자, 우리 10번까지 해보죠. 유인 아침 먹었니? 브레이크파스트. 예. 디주 해보지. 아하. 어. 나는 영어 알못. 자, 왜 아침 잘 챙겨 먹네. 원래 안 챙겨 먹는데 어, 오늘 수학 있어서 좀 챙겨 먹어. 맞아요. 월요 회전이 안 되죠. 자, 봐볼게요. 근데 얘도 안 돼. 그래도 그거는 좀 붙들고 고민을 해야 돼, 수학은. 그래서 붙들고 고민을 해야 이제 들리고 보여요.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되면 조금 이제 세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카페인, 고카페인까지 어, 네. 핫식스나 저기 레드불을 안 먹고 애들이 몬스터가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1위라며. 몬스터가 뭐 때문에? 카페인 양도 다 맛이 그 특유의 그 바카스 맛으로 비슷하잖아. 그게 제일 커요. 맛도 좋고 맛이 좋아. 다양한. 오케이. 하얀색, 노란색, 초록색. 자, 이거 봐볼게요.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자, 우리 이렇게 생긴 녀석의 역함수,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있겠죠? 자, 문제 그건 설정이니까. 음. 자, 근데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죠? 우리는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거는 지금, 자, 잘 보세요. f'x를 구해보셔야 돼. 이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죠. 자, 역함수와 이루는 넓이를 y는 x에 대신해서 2배 하면 된다고 했었어. 근데 그게 증가함수일 때만 되죠. 도함수야. 이 녀석의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거든요. 도함수가 항상 0보다 도함수의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다라는 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자, 0보다 작은데 0보다 크게 뭔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근이 없어야 되죠. 0보다 작아서. 그러면 그게 부등식의 관점에서는 항상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 단조 증가도 아니에요. 완전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최고차항이 음. 0보다 작을 수가 없구나. 만약에 그 질문의 취지가 뭔지 알겠어. 최고차항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래서 감소함수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못 써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질문이야. 근데 저기는 최고차항이 플러스로 나와 있으니까 그럴 리가. 그래서 지금 판별식 D가 0보다 작잖아. 뭐가 감춰져 있냐면은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게 감춰져 있거든. 감춰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지금 놓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저기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얘를 그 y는 x로 그렇게 넓이를 대신할 수 있는 거를 절대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로 안 줘요. 그럼 생각해보면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음수일 때는 그렇게 안 나오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교점의 개수만 구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감수함수가 그게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결이 달라서 나중에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 내가 그게 딱 일편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기초 사실만 알려드렸고, 어쨌든 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y는 x를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y는 x와 fx 사이에 이루는 넓이를 위해서 선생님 x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마이너스가 나온 거 뒤집어주면 되겠죠.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오죠. 어, x로 묶고 완전 제곱하면 될 거. 네. 그럼 이거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공식이죠. 자,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0하고 1. 한 중근과 한 저거. 그러니까 3차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것.
한 실근과 두억은 두 실근인데 하나가 중근, 두 실근인데 하나가 중근, 서로 다른 세 실근. 그 케이스 우리 정리해봤죠? 3차 수가 가질 수 있는 근의 종류. 자, 요거 넓이니까 공식이죠? 최고점이 1이니까 1의 3승이니까 1의 4승이니까 1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절반의 넓이에요. 절반의 넓이. 2배니까 6분의 1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삼참수가 만약에 음. 근을 네. 세 개 다 허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요, 절대 못 가져요. 절대. 그런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막 그래프를 못 그린다든가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냥 아예 없는 거죠. 그렇게 그게 되려면 정의역을 되게 이상하게 정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이렇게 직선이잖아. 얘는 이걸로는 저기 태양까지 가죠. 이걸로는 저기 지구 중심까지 가죠. 그래서 무조건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3차 함수도 똑같거든. 얘는 왼쪽으로 가면 아래로 꺼지고 오른쪽 가면 하늘로 치솟는데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 넓이 봐보죠. 2번. 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답이 지금 F1이 4죠? F0가 여기 1이거든요? 이거 답이 4 빼기 0에서 답이 4거든요? 엥? 뭐 한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그게 합쳐지는 그 아까 뽕 뽑겠죠? 그 뽕만 남은 케이스예요. 아, 내가 이걸 안 짚어줬네. 아, 정신머리 하고는. 자, 여기서 아까 그 그림 다시 그려볼게. 자, 이 녀석이 이제 역함수 g의 그거고 내가 g의 a부터 b까지 넓이를 알고 싶은 상황인데 걔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 얘가 이제 ga고 얘가 gb고 자, 이 하얀색의 넓이를 뽕이라고 했고 자, 내가 알려고 하는 넓이가 이 아래에 있는 역함수의 역뽕 이게 원함수 뽕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얘를 G의 인버스, 그러니까 얘를 원함수, 얘를 역함수라고 봐볼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0을 넣어서 요 아래 끝이 나온 관계잖아.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이렇게 위 끝이 나온 요런 관계가 특징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뽕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뽕을 구하라는 문제. 자, FG가 첫 번째 요건. 이거 답이 이걸로 나온 이유. 그러니까 뽕의 넓이 여기 써볼게. 뽕의 넓이가 아까 어떻게 됐었죠? A부터 B까지 GX, DX에다가 더하기 GA, GB 그 다음에 여기 G 인버스 Y였죠. DY였죠.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X로 써도 된다라고 했죠. 자, 잘 보세요. 여기 답이 다 있어. P적분 함수가 역함수 관계이고 아래 끝을 대입했을 때 그 녀석의 아래 끝이 나오고 위 끝을 대입했을 때 그 녀석의 위 끝이 나온다면 그 넓이는 뽕이다. 윗 박스에서 아래 박스를 빼면 된다. 그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뽕이라는 거에 대한 뽕 이론이 역함수의 넓이를 원함수로 대체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케이스가 있어요. 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매우 좋네요. 네. 그래서 뽕 관계인지를 확인해 보셔서 이거를 이제 뭐 미친놈처럼 이거를 대입하셔서 열심히 적분하시고 역함수 어떻게 구하지? 아 맞다.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하시면은 병신이에요. 네. 네. 그냥 뽕 관계를 파악해서 뽕 그냥 바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런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역함 저거 저거 4인가요? 네? 그럼 정답이 4예요? 네, 사예요. 살 수밖에 없는 이거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의 넓이가 0인 거네요. 안에 있는 작은 박스가. 네, 그쵸. 여기가 0이니까. 아, 이 곱하기 요거가 큰 박스,
요거 곱하기 요거가 작은 박스인데 작은 박스가 0이죠. 그러면은 위에 거 곱하기 예. 위에 거끼리 곱해주고 아래 거기를 곱한 걸 빼면 아래 돼. 거끼리 그걸 빼주면 돼. 그게 뽕이었죠? 그게 뽕이었잖아. 이거에서 이거 뺀 거. 뽕이었죠? 자, 요건이 두 개의 피적분 함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이해했어도 실전에서 바로 적용하려면 행동 강령을 만들고 넘어가야 돼요. 역함수 관계, 여기다 대입한 게 요거, 여기다 대입한 게 요거. 이게 두 가지 요건 되면 뽕으로 그냥 쓰고 넘어가면 돼요. 그 교훈이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넓이 2였고요. 속도와 거리가 마지막인가요? 왜 면적이 없지? 면적이 다음인가? 입체가? 입체가 앞에 나왔었구나. 자, 속도와 거리까지 하고 좀 종강을 해보죠.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저거 할게. 연습 문제 다 풀어줄 거야. 개념 원리 연습 문제랑 기출 문제 요걸로 한 1주, 2주 정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또 추가로 지급되는 거랑, 그래서 그 수학2 연습 문제 정주행하는 게 또 그 자체만으로 한 3타임 정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수학2 전체를 정리해 보면서 그 정리함과 동시에 이제 그 모의고사 계속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은 내가 그 모의고사 양식 거기 단톡 올려준 것처럼 그 오답 노트를 굉장히 깔끔하게 해줘야 얘가 잘 이해를 했구나 이런 소통이 되지. 왜냐면 내가 알겠어? 종이는 알겠어? 그러면 네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난 또 몰라. 그래서 그 알겠다라는 단어가 담을 수 있는 사실이 너무 단편적이에요. 자, 속도와 거리 봐볼게. 우리가 미분에서도 그렇고 적분에서도 그렇고 그 의미를 주로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나 그래프의 넓이에서만 다뤄왔었다면, 이제 다른 물리적인 상황, 즉 속도와 거리에서도 이 미분과 적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미분에서의 속도의 거리를 먼저 정리해 보죠. 자, 미분에서는 어떤 그 위치를 내가 이제 x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의 x와 그 전의 x를 뺀 x의 그 변화량을 우리는 변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미소 변화인 아주 작은 변화인 dx도 결국에 위치의 변화량인 변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에 대해서 나눠주게 되면, 그러니까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속도라고 했고, 다시 말해서 위치 x를 t에 관해 미분을 하면 그거는 속도 vt라고 볼 수 있는 그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거속시 공식에서 나왔다. 우리 기울기 공식의 x의 변화량에서 y의 변화량이었죠. 그리고 그 위치, 그 시간분의 간 거리가 또 우리 속력이었죠. 근데 이제 물리에서 그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변위를 이제 시간으로 나눈 걸 속도라고 하는데, 얘를 x의 변화량, 그러니까 시간 t를 x라고 놨을 때, 그러니까 시간을 t라고 놨을 때 t의 변화량, 그다음 위치를 x로 놨을 때 그 x의 변화량, 비슷한 식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미적분을 그래프 관계 말고도 속도, 가속도에 해당하는 뭐에서도, 저기 물리학계에서도 사용을 가능하구나,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원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할 때 그 녀석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같이 보고서 병행 배치해서 분석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드렸는데, 그 권고를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위치에 대한 그래프의 미분이 이제 속도가 되죠. 어떤 녀석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럼 그 위치가 2차식이네? 그거의 속도가 1차식이겠죠. 자, 최고점의 기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VT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넓이 ST 그래프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적분에서 뭘 배웠죠? 도함수에서의 넓이는 원함수에서의 뭐라고 배웠죠? 함수값의 차이라고 배웠죠. 선생님 그게 뭔 말이에요? 자, 도함수에서의 A부터 B까지의 넓이는요, 도함수에서의 넓이는요, 원함수에서의 A하고 B 사이의 함수값의 차이예요. 이거 봤었죠? 네. 예, 예. 그래서 함수값의 차이가 여기서는 위치 변화잖아.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 때 여기서 위치가 여기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도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부정적분은 순수하게 그냥 미분의 반대의 연산을 위한 거야. 근데 속도를 정적분을 하면 위치 변화가 나온다가 지금 내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이해하시면 처음에 위치에서 속도를 정적분했네, 위치 변화가 된 거를 더해주면 나중에 위치가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저거다.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는 이제 속력을 정적분하면 되는 건데, 속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는데, 속력은 항상 양수여야 되므로 속도에다가 절대값 수치하면 이 녀석의 의미는 속력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적분이라는 연산의 특성상 미세하게 쪼개서 아주 작은 단위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하는 거죠. 다시 이거 시간이에요. 시간에다가 속력을 곱하면 얘는 이제 이동 거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이동 거리를 이렇게 미세 단위로 다 깨작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곡선의 길이도 결국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걸 잘게 쪼개니까. 그러니까 평균 속도나 평균 속력의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 순간 속력을 구해서 적분하는 거랑 평균 속력으로 한 번에 때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은, 평균 속력은 그냥 비포 애프터만 보고서 시간의 변화에다가 그냥 평균 속력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걸 작은 단위로 나눠서 그걸 다 더해 나가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순간과 평균의 차이가. 자, 문제 봐보자. 자, VT가 주어져 있네. 자, 그 위치를 알고 싶어요. t가 0일 때 위치가 1이래요. 그러니까 제로가 1이래요. 이거 어떻게 봐요? 이 녀석이 도함수죠. 부정적분했을 때 적분상수를 위해서 원함수의 함수값 하나 필요했었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st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는 부정적분해 주시면 t3승 5t 제곱 12t 플러스 c인데 1 이렇게 말이죠. 2 대입하시면 위치 나옵니다. 자, 1에서 3까지 위치 변화량. 자, 위치 변화량은 뭐 하라고? 정적분. t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자, 이걸 변이라고 하고 얘를 이동거리라고 하는데 그 두 차이가 뭐죠? 내가 네. 자, 땡큐. 위치 변화량은 요겁니다. 비포에부터.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였어요. 얘는 이동거리입니다. 1부터 3까지 이동거리는 VT의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의 적분 어떻게 하죠? 양수일, 음수일 때 경우 나눠서 VT가 6으로 묶어주면 3, 그러니까 1하고 2에서 지금 음수죠. 1에서 2에서는 이렇게 음수 마이너스 해주시고 2부터 3까지는 플러스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다 해보세요. 그 다음에 12번 상하운동. 지상 10m의 높이에서, 여기 이렇게 10m의 높이에 친절하게 식을 가르쳐 줬어요. VT가 저렇게 된다고. 5초가 지났을 때 높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ST를 구하셔야 됩니다. 30t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c인데, 그 t가 함수값이 안 주어졌네요. 근데 우리 알고 있죠. t가 0일 때 몇인가요? 그 t가 0일 때는 던지기 전이죠. 그래서 t가 0일 때 저기 10이 나와야 되죠. 10이. 처음에 높이니까 이렇게. 자, 발사 후 5초가 지났을 때 높이 여기다 5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자, 요거하고 같은 의미인가 뭐죠? 자, 공이 위로, 이게 공이야. 던졌어. 딱, 맞아. 속도가 0일 때 다시 내려오기 시작한 점이 이제 그 전환점이 그거니까 속도가 0일 때. 자, V가 0일 때 T 구하시면 돼요. T가 3일 때죠? 그때 위치 써주시면 되고요. 자, 5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위치 변화량 아니에요. 거리예요. 0부터 5까지 VT 절대값 요거 해주시면 돼요. 다음 13번이 이제 뭐 마지막 문제인가? 네. 나 이거 안 배웠는데 풀었는데. 13번? 근데 이거 오, 여기 나와 있었는데 어, 실수 하나 해서 좀 틀렸는데 고치고 나서 나왔어. 오, 그래. 네. 좋아. 그럼 금방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VT 그래프를 보고서 물음에 답하는 건데 아까도 계속 식을 줬잖아. 자, 몇 가지 특이점을 좀 파악을 해볼게요. V가 0일 때 이처럼 보시는데 속도가 0이라는 점인데 관통근이죠. 접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접근은 VT 그래프에서 접근은 내가 가다가 잠깐 숨 한 번 돌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접근이에요.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잠깐만 반대 방향으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V가 0일 때는 방향 전환 봐주세요. 방향 전환. 자, 이제 풀어보자. T가 6일 때 P의 위치 원점을 출발하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 S0가 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T가 6일 때 T가 6일 때까지 그 VT를 절대값하지 않고 적분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쪼개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죠? 얘랑 얘랑 지워지죠? 얘랑 얘랑 지워지죠? 요 삼각형 하나 넓이 1, 2 하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1 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구간 나눠서 저기 적분하는 거 좀 미친 짓이에요. 네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어, 움직인 거리. 운동 방향 바뀐 점이 여기랑 여기죠? 움직인 거리 요거니까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면 돼요. 1하고 3 더하면 4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2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이건 네. 레벨을